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던 날, 이 영화는 그날의 그들에게서 시작합니다.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미치아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今日は普通やな。昨日はやばかったもんな。髪は寝癖ついとったし、リボンはしとらんかったし。 어제의 내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만화 보면서 와, 이 작가는 진짜 공기까지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저 그림자와 미치아는 마을의 무녀 가문의 장손녀입니다. 마을의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실을 잡고 풍양제를 지내고 제사용 술을 만들죠. 이것도 원작이 있어요? 아닐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전통은 전통이고 몸과 마음은 평범한 사춘기 소녀에 불과한 미치아는 산골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무녀로 살아가는 일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来世は東京のイケメン男子にしてください。 이런 거죠. 그런데 무녀의 소원은 직통으로 한 라인이라도 타고 날아가는 건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훈남이 되었네요. 뭐가 있죠. 소년의 몸을 하게 된 미치아는 당연히 이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원래 주인인 소년 타키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타키는 꿈속에서 산골 마을의 소녀인 미치아가 됩니다. 미치아는 꿈속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남자 고등학생 타키가 되죠. 나는 계속 헷갈리더라고. 아, 얘가 타 누군가? 아 맞아요, 좀 헷갈려요 초반에. 그런데 깨고 나면 곧바로 희미해져 버리는 기억 때문에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명의 동갑내기 고등학생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서로의 몸이 바뀌게 됩니다. 몸이 바뀌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치아와 타키는 서로의 규칙을 정합니다. 어느 날 미치아의 몸을 하고 있는 타키는 할머니를 따라 가문의 신지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미치아가 만든 미인주를 봉헌하고 온 날 동생이 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水星見えるかな。 아, 혜성이요? 이혜성 말인가요? 1200年に一度という彗星の来訪がいよいよ一月後に迫っています。 바로 그때 뭐야? 할머니가 타키에게 이렇게 말하고 あんた今夢を見とるな。 타키와 미치아는 다시 몸이 바뀝니다. 타키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만난 선배와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미녀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타키는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딴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そして今は別の好きな子がいるでしょ。 이 선배는 얼굴도 예쁜데 눈치도 엄청 빠르네요. 타키가 좋아하는 그 아이는 친구들과 마을 축제에 참가합니다. 마침 마을의 축제날과 12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혜성의 관측일이 겹쳐서 축제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날 미치아는 하늘을 수놓는 혜성을 바라봅니다. 야, 전 실사로 했다면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날부터 두 사람이 몸이 바뀌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의 몸이 바뀌지도 않자 타키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아직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거든요. 타키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마을의 풍경뿐이죠. 그림 몇 장 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쉬울 리가 없지만 묻고 물어 타키는 미치아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애니메이션에 롱테이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롱테이크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주인공과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까지 모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이 두 사람이 3년의 기간을 두고 각자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아의 마을의 유성이 떨어져서 미치아까지 포함한 마을 사람들 500명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의 시간대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타키의 시간대가 겹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두 사람은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미치아는 이미 3년 전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었던 걸까요? 타키는 미치아 일대의 기억을 더듬어서 할머니와 함께 갔던 가문의 위패를 찾아갑니다. 本当に時間が戻るんならもう一度だけ 미치아가 만든 미인주를 마시는 순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이 되자 미치아와 타키는 마침내 같은 시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滝くんがいる 그러나 두 사람은 반가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유성이 떨어지게 될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타키가 적고 미치아가 적으려는 순간 황혼의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お前は誰だ 이제 미치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유성이 떨어져서 박살이 나게 될 마을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만났던 남자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君の名前は 아, 손바닥에 적어놨었죠? 이름 적자고 해놓고 이건 무슨 반칙인가요? これじゃ名前わかんないよ 잠시 후 해성에서 갈라져 나온 유성이 미치아의 마을에 덮칩니다. 그리고 타키는 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俺 3년 뒤의 시간에서 일어나게 되죠. 타키가 깨어난 3년 후의 시간대에서 미치아의 구조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성이 떨어진 피해 범위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부분 대피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미치아와 타키의 만남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도시의 인파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두 사람은 앞으로 영영 만나게 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허락된 무스비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엄청나게 섬세한 작화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당신의 편견을 완전히 정리해버릴 영화. 그래서 어느샌가 보는 사람까지 타키와 미치아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영화 君の名前は 너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궁금했던 게 작가님께서는 이 원작이 없는 애니메이션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원작인 거죠. 아니 그래서 아까 좀 여쭤봤어요. 이게 원작이 있는 거였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빈틈이 없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매우 섬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기 모델도 여자아이는 3년 전이니까 아이폰 5고 남자애는 아이폰 6예요. 그 디테일이 그런 있어요. 디테일까지. 정말 디테일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연결을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끈 매듭이 여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 끈, 매듭 이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매듭은 시간이다라고 비교를 시켜버리는데 거기에 선이 하나, 그러니까 이 매듭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혜성의 꼬리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난자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아이의 탯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 우주적 관점을 굉장히 작가가 잘 자신의 주제의식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상이 있나요?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너무 친절해. 네. 우리 친절해. 추석이잖아. 추석 특집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시간 가네요. 시간 가고 있어요. 시간 가고 있다. 우와. 거의 다 비슷하다. 요 정도면 다 그려야 이 카메라 워킹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못 거잖아요. 바꿔요. 그렇죠. 지금 설계도예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보여야 돼요. 이제 비디오 콘텐츠를 모든 감독님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은 요즘에 있어야 되지 많이 않을까요? 해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신카이 마코토도 음악 다 넣고 그래야 그 씬의 정서를 그렇죠.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더빙하는 분들도 그 마음을 알겠죠. 아하. 이 영화를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동일본 대지진
내 영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실은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화차를 개봉할 때 원작자인 미야베 미유키 씨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기자가 이제 서면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때 노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디폴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14년은 이를테면 디폴트인 거예요. 그 이후의 영화들이 저는 2014년 4월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어떤 스며들듯 다. 스며들듯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영화의 후반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거죠. 山火事です逃げてください逃げろ火事や皆さん逃げろ危険です逃げてください 2014년 4월 15일 날 인천에 가서 야 타지 마라고 하고 싶다. 또 누군가는 삼풍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다 빠져나오세요. 여기 큰일 나요. 미친 애 취급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는 누군가는 그 아침에 성수대교 앞에 가서 팔을 벌려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사람의 영화와 다르게 우리한테 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